동경민겐 시즌2 10화 그 두 번째 이야기 건쟁이 형님의 포트폴리오 돌아왔습니다. 우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카나가와 현민 제이크입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중년 어덕 외너입니다. 네, 지난번 메인 1부에서는요 건쟁이 형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이고 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게 포트폴리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충분히 대화를 못 따라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건쟁이 형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엄청 어마어마한. 아 그래요? 네. 아니야. 형을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솔직히 나도 좀 네. 놀랐어. 아 그래요? 그냥 여자 좋아하는 거가지고 나도 남봉질이나 좀 할 줄 알았지. 네, 농담이고요. 조금 이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네. 지금까지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거만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여러 번 수정도 했고 만들 때 어떻게 구성을 짰는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가 정답이다 이 새끼들아. 아니 그거는- 저 교토 사람 아닌데. 건쟁이 복음 제1절 그런 거지. 내 팁을 들어라. 뭐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번 이 지금 팟캐스트 팟빵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그 유튜브에서 공개를 할 생각이어가지고 그 유튜브로 저희가 만들었을 때 그거를 보면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일단 간단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법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만드는 방법은 뭐 수도 없이 많죠. 방법이야. 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은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자기 만족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죠.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뽑히기 위한 포폴이에요. 네. 그쵸.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서 만드는 게 시간 단축의 중요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를 위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넣고 나의 색깔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그냥 자기가 보기 위한? 네, 자기 그런 거죠. 만족을 위한?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아카이브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씩 그런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아이폰에. 그쵸. 그냥 놔두나요? 뭐 지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잘 꾸미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는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식의 정리. 약간 카카오톡 프사 같은 느낌인 게 사실 카카오톡 프사는 약간 그거잖아요. 자기가 이거 괜찮다.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인 거죠.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기. 그거를 이제 꾸미기도 하고 맞아요. 포샵도 하고 이렇게 뭐였죠? 그 어플? 유라이크? 유라이크. 막 이런 것도 하면서 올리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에 조금 더 성숙하고 전문적이고 그런 게 포트폴리오인가? 약간? 네, 약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한다든지 네.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할 때 이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죠. 저는 이거를 좀 자기만족의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자기만족의 포트폴리오는 구성 방식이나 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돼요.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만들어도 자기의 색깔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이 제 포트폴리오를 평가해줄 때 아니면 저희 반 클래스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해줄 때도 이런 식으로 봐요. 너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했구나. 너는 이런 건축관 색깔을 갖고 있구나. 물론 이렇게도 질문을 하죠. 근데 단순하게 이래요. 건쟁이 씨는 파란색을 좋아하네. 전부 프로젝트 안에 파란색이 들어있어. 아니면 누구누구 씨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나 보다. 색감이 만화 느낌인데?
만화책 보는 것 같아. 재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너 오타쿠구나의 그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꼭 그 안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이 보이면은 전 그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회사에서 뽑아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회사랑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인 그 회사의 취직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딩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무슨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지닌 대단한 신입 직원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스킬러들을 뽑아요. 우리 회사에서 기술자. 써먹을 만한 놈들. 그렇죠. 얘 당장 뽑아서 내일부터 이 책상 앞에 컴퓨터 앞에 앉혀가지고 물량 뽑아낼 수 있는 친구들. 네. 아니면 다른 업체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친구.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직원을 분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뭘까? 이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가 말한 그 두 번째 포트폴리오예요. 맞아. 네. 약간은 상황이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저기 가가지고 통역을 많이 했으니까 솔직히 직무 경력서에다가 다 쓰면 엄청 길어져요. 근데 사실 알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 한두 장 받으면 많이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제가 지원하는 통역 지원을 하는 회사가 IT 회사다 라고 하면은 이제 IT 관련된 것들만 집어넣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정보를 잘 안 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좀 큰 것들, 내가 했을 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경력서를 보내거든요. 네. 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 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했었던 작품들도 막 넣어놓고 장수가 몇 장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쵸. 마지막 페이지에 항상 뭐 넣느냐면 여행 갔었던 사진들 막 넣어요. 지금 인스타에 나오는 그런 사진들처럼. 제가 이런 건물도 봤고 이런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런 걸 넣거든요. 회사에서는 쓰잘데가 없는 거거든요. 딱히 필요 없지. 네. 근데 내 만족인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를 어필하고 싶었던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보진 않지만. 네.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얘가 여행 많이 다녔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이놈이 그 회사 경비 써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놈이만. 근데 진짜 회사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는 뭘까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중요하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보면 자소서 쓸 때 그런 걸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포트폴리오도 똑같은 게 일단은 사무실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겠죠. 어떤 프로젝트가 그 사무실에 많은지 아니면 어떻게 도면을 그리는지 그리고 이미지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건축가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를 사이트 가면 웬만하면 다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 건축가들도 그렇게 사이트를 구성해요. 사이트가 그 건축가의 포트폴리오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유명한 건축가가 아니다. 사이트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좀 양력을 찾아보면은 그 사람의 출신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네. 뭐 단순히 이야기한다면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건축가가 일했던 사무실. 네. 그러면 이제 유명한 사무실에서 일을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명한 건축가를 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색깔이 묻어 나와요. 어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출신이다. 그럼 서울대의 성격이 좀 있을 거예요. 뭐 반항아여도 서울대는 서울대 성격이 있어요. 뭐 김밥 천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김밥 천국에 뭔가 있을 거예요. 창업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분석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사전 조사 및 스케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포트폴리오의 스케치를 잡는 거예요. 이 타겟을 한 그 오피스에 맞춰서, 사무실에 맞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거는 작품 선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작품이 몇 작품 없다면 다 넣어야죠. 네, 다 넣어야 돼요. 맞아, 그건 맞아. 이것저것 신경 쓸 네. 때가 아니다. 네. 일단은 양을 채워야 되니까. 그쵸, 양 채워야 되죠. 그런데 이제 작품 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 사무실에 맞는 작품을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해외에서 유명한 아마 한국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본 포함하는데 포트폴리오의 PDF 용량을 받을 때 5메가 정도를 받아요. 많이 받는 게 5메가. 적게 받으면 2메가. 생각보다 되게 작네. 네.
진짜 많이 받아준다고 하는 곳 해봤자 10메가. 아이폰으로 사진 한 장 찍으면 2.3메가 나오거든요. 사진 한 장이 2.3메가예요. 근데 포트폴리오 한 장 보내면 저희가 보통 한 3작품에서 5작품 보낸다고 하면 한 20장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5메가에서 20메가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한 장 안에 얼마나 좋은 내용,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도 실력이거든요. 그죠. 네, 그 용량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선별을 아주 잘 해야 돼요. 일본에서는 종종 그런 PDF로 받지 않고 종이로. 프린트 아, 해서 그럴 것 제본 같아, 떠가지고 한 것도 받아요. 근데 이게 돈이 비싸요. 그렇죠. 한번 다 제본 칼라 뜨면, 코피 해가지고 제본해가지고 10만 원 넘고 막 이래요. 왜냐면 또 막 표지부터 신경 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돌아오지도 않는데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요즘에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쵸. 그냥 자신 있는 애들은, 자기 포트폴리오 내용에 자신 있는 애들은 2메가, 3메가로 해서 그냥 떡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도.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첫 작품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네. 이미지적이거나 아이디어, 내용, 뭐 역사면 역사, 백그라운드면 백그라운드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작품은 무조건 첫 작품으로 넣어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를 열어봤을 때 그게 전 첫 인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든 친구들 있어요. 연도별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제일 좋은 작품들. 아 별로다. 궁금하지 않다. 그거는 나의 만족이에요. 그것도. 그쵸. 네. 근데 실제로 작품을 심사하는 면접관이나 보스들은 빨리빨리 넘겨서 빨리빨리 얘 누군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치. 그걸 다 넘길 시간 없거든요. 어차피 한 작품 보고 네. 이 작품 괜찮네 하면 그 두 번째 보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바로 쓰레기통인데.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소개팅 나가서 뭐 이야기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인상 좋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첫 만난 3초에 끝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 포트폴리오도 똑같아요. 첫 작품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호기심이 생길지 안 생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첫 작품을 어설픈 거 넣으면 저는 실패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걸 넣어야 돼요. 그렇고 저는 그래서 첫 작품은 솔직히 약간 이 친구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넣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실질적인 스킬이 들어간 작품을 보여줘요. 나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도면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디테일, 뭐 가구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다.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두 번째로 넣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은 보통 좀 경험? 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좀 남들이 갖지 못한, 아니면 내가 뭐 이 건축을 하면서 추구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던 작품을 넣어요. 보통은 재밌었던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다녔던 인턴 경험, 이런 걸 세 번째 작품으로 넣어요. 그다음 네 번째 작품으로는 학교 때 작품을 저는 넣어요. 왜냐면 실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무 작품이 훨씬 퀄리티가 높거든요. 네. 근데 학생 작품 때는 그때의 약간 가치관, 그리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신선함.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첫 작품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 번째 정도는 학생 때 작품을 넣어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작품으로는 약간 전시라든지 파빌리온, 네. 실제로 짓거나 아니면 건축적이지 않은 어떤 다른 활동을 했던 걸로 다섯 번째 작품을 넣어줘서 이제 5개의 프로젝트로 한 5메가 정도로 딱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보내긴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정할 때 만약에 이 사무실이 좀 주택과 관련된 사무실이다 그러면 좀 집이나 주거 관련된 프로젝트를 보내주고, 아니면 상업적인 사무실이다 시설들? 그러면 상업시설을 좀 넣어서 보내주는 편이에요. 이게 제가 포트폴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한 15장 정도? 15장에서 한 20장 정도를 만들어주면 좀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했었던 뭐 폰트라든지 네. 색감, 그리고 어떤 순서 구성 단계로 만들어지는지는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만져야죠. 이렇게 만들면은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건쟁이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두 분께 보내드렸는데요. 아직 수정이 덜 됐어요. 그래서 5메가는 넘어가요. 그래, 나도 사실 그거 좀 신경 쓰였어. 8메가요, 8메가. 그래? 내 쪽에선 9메가라고 나오는데. 8.5메가 8.5인가 그래서 네. 반올림에서 9메가인가 보다. 시차 보험이 근데 압축하면은 알았어. 5메가 밑으로 가요. 왜 그렇게 쑥스러워해? 그건 걱정하지 마요. 내가 뱉었는데 그거를 못 지키고 있으니까. 알았어. 네. 그래요. 일단은 이제 표지부터 볼 거예요. 네. 표지부터 신경을 썼어요. 근데 이 표지가 뭔가 뿌연데? 네, 뿌예요. 일단 선명하게 보이는 건 제 이름이에요. 네. 건쟁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제가 건축을 공부한 연도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짜잘짜잘 이렇게 네모난 아이콘들이 좀 네, 적혀 있어요. 아이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방금 웨노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뿌옇게 된 부분은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프로젝트의 아이콘들이 더 진행된다,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좀 연상을 할 수 있게끔 뿌옇게 만들었어요. 사실 to be continued. 네. One coin please. 정확한데? 좋은데 그거? 좋은데? 사실 이런 거를 뭐 보고 나서 그렇게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 만족스러운 저의 표지예요. 그리고 이제 폰트에서도 뭐 제 이름에서 제 영어 이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J라는 것을 참 강조했다든지 뭐 이런 걸 사실 몰라요, 사람들. 그냥 제 만족이에요. 그렇게 만들었고, 좀 아이콘으로 표현한 것은 제가 만든 건축을 아주 간명하게 한 번에 봤을 때 파악할 수 있게끔 좀 아이콘으로 만들어 봤어요. 말 그대로 아이콘이구나. 네. 기념적인 거네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 두 번째 페이지의 왼쪽에 뭘 넣을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원래는 스킬 같은 걸 넣었어요. 뭐 컴퓨터 프로그램들, 내가 쓸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 뭐 오토캐드라든지, 건축할 때는 오토캐드를 많이 쓰거든요.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막 썼다가 별로인 거예요. 다 그런 걸 쓸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이제 CV라고 해서 나중에 이력서를 간단하게 한 A4 한 장짜리 만드는데 그 안에 다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건축 이야기들을 넣었어요.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사진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서울, 두 번째는 시카고, 세 번째는 도쿄 사진을 넣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던 도시의 이미지를 구글에서 캡처해가지고 넣었고,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은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죠. 그래서 도시 관련된 이야기를 그 아래다가 좀 적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컨텐츠가 있어서 제가 이번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던 컨텐츠를 이제 차례대로 정렬을 해놨죠. 이런 아이콘들이 표지에 있었던 아이콘이군요. 네네, 맞아요. 사실은 표지 아이콘을 보면서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이 페이지에 딱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되게 표현이 괜찮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했어요. 벤치마킹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프로젝트를 가면은 광주 포레스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이제 콤페티션이었어요. 공모전이었죠. 한국 광주에서 한 프로젝트고,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이게 국제 공모전이었기 때문에 외국 건축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했었던 프로젝트였고, 61개국이 참가를 했어요. 814점 814점? 작품이 들어가서 저희는 떨어지고, 1등은 이제 세르비아 건축가, 저도 이제 몰랐는데 브라니슬라 플레딕이라는 건축가가 채택이 돼서 지금도 이제 짓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한 공사비가 거의 한 400억? 392억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로는, 설계비로는 한 17억 정도가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근데 이 이미지샷만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음. 통유리로 지은 건물 안에 네. 도서관처럼 책이 있고, 그리고 네. 그 주변을 나무들이 네. 감싸고 있는데, 맞아요. 이 정도의 디자인을 이길 건축이면은 상당히 레벨이 높았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1등 작품이 나쁘지 않아요.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첫 장으로 넣은 것은 당연히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 있는 프로젝트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적이랑
이미지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어찌됐든 사무실에서 좀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이제 공모전을 끌고 갔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닐까 싶어서 넣었었고 이 첫 장의 왼쪽에 보이는 스케치는 간단한 스케치인데 컨셉은 이거예요. 집안에 나무들과 쉽게 편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그런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하나 넣어줬죠. 자연이 옆에 있고 이제 천정이 높은 천정이 한 13m 정도니까 한 4층 높이 네. 그러니까 한 통 원룸인 거거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책을 보는 모습이죠.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은 그 다음 하나 페이지.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이제 스케치를 보면 언덕이 있잖아요. 네, 언덕이 이 있죠. 언덕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책 네네. 보고 근데 이게 그 실제가 아니고 이 이미지 네. 도면에서는 어디에 구현이 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아마 이 포트폴리오에 이미지가 없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스케치를 꼭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스케치는 그쵸. 상상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스케치는 뭐였냐면 약간 여기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그 파트가 도서관에서도 일반 네, 자료실이 맞아요. 있고 뭐 로컬 자료실, 그다음에 뭐 전기 간행물, 잡지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어린이 자료실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편하게 누워서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이 된 거죠. 근데 이거 나무가 많으니까 모기도 좀 들끓을 것 같은데? 네, 방충망은 쳐야죠. 근데 그 모기 같은 경우도 물론 숲 속에서 숲 속에는 벌레가 있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센트럴파크에서 책 보는 거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잔디 속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상상을 했어요. 저희가 물론 이게 실내지만 그 실내에서 이 가든으로 바로 나가서 책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가든에서 다른 활동들,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단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두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 전체적인 조경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항상 건축은 사이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가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광주라는 곳이었고 김대중 컨벤션 홀이 근처에 있는 곳에 여기는 원래 소각장이었어요. 네. 소각장 쓰레기 태우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약간 광주의 신도시가 생겨서 주민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네. 그러니까 냄새 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님비 현상. 네, 님비 현상도 있고 계륵 같은 녀석인 거예요. 좀 때려 부셔가지고 없애기도 좀 애매하고 소각장이니까 필요는 하고 냄새는 나고.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주민들의 불만, 주민들이 데모하던 장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딜인 거예요? 이 도서관 세워줄 테니까 소각장 용서해줘 약간 그런 건가? 그런 이유보다는 그렇게 혐오하던 시설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계획이 나와서 혐오하는 시설이 문화시설로의 변화하는 것을 없애는 구축을 거예요, 하는 소각장을? 네, 소각장을 없애고 이거를 이제 문화시설, 단순히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짐, 그런 헬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러닝 센터, 아니면은 뭐 이 도서관이 광주에 있는 다른 도서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좀 메인 도서관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 뭐 이런 거라든지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좀 문화센터로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게 컨셉이었고 이 소각장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으로 가는데 두 번째 스텝에서는 소각장까지 연결해서 이제 리노베이션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각장, 이 두 번째 계획을 좀 심도 있게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채택된 그 1등작은 이 옆에 있는 소각장까지도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지를 좀 재밌게 풀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따로따로 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일본 도쿄 어디 한 구석에 보면은 유메노시마라는 공원이 있는데요. 네네네. 아세요? 그거 아닌가? 뭐 어떤 쓰레기들 모아. 맞아요. 과거에 쓰레기 소각장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동시에 두고 그 다음에 공원을 같이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실제로 한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 있는 밀레니엄 파크
거기도 시카고 대화재 때 일어난 잿더미들을 그 바다 매립지 거기에 다 때려박고 그 위에를 공원으로 예쁘게 맞아요.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소기도 하고 뭐 실제로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상암동이 그런 케이스였고요. 어허. 네, 뭐 세계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땅을 보고 땅이 좀 삼각형 땅이기 때문에 건물도 좀 삼각형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 이 대지 형태에 좀 맞게 삼각형으로 만들면서 효율적인 공간에 좀 구멍을 내줘서 그거를 가든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든으로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라는 계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1층 평면이 나오는데 간단해요. 여러 가지 가든이 뻥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엔트랜스 가든 해서 입구 가든, 이제 정문의 가든을 거쳐서 도서관으로 들어오고, 뭐 도서관 안에 있는 메인 가든, 아니면은 뭐 칠드런 가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가든, 아니면은 뭐 오피스 사람들이 라운지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라운지 가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소각장 건물 이 요구사항 중에서 부실 수 없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제대로 그냥 놔두고 이제 이게 나중에 부서져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뭐가 좋을까 해서 그 땅 그대로 워터 가든으로 만들어서 이제 물의 공간으로 만들면 그 물의 공간이 옛날에는 이곳에 있었던 건물의 사이즈, 모양이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워터 가든은 옆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만드는 곳? 메이커 스페이스 만드는 것? 메이커 스페이스 제작소? 공방. 공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애들의 정서,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동아리 활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인데 그것과 이제 워터 가든을 좀 연결해줘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였어요. 뭐 요구사항은 일단 있었어요. 정보가. 네. 이제 그런 구청 이 공모전을 주관하는 쪽에서 요구사항을 전해줬어요. 도서관의 사이즈, 뭐 주차장의 사이즈, 뭐 이런 짐, 헬스장의 사이즈 이런 거는 요구조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평면을 짠 거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이제 메인 이미지가 나와서 도서관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유리관, 가든으로 보여지고 가운데는 뻥 뚫린 스페이스를 볼 수 있죠. 이게 제가 만족스럽게 했었던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네, 이제 두 번째로 프로젝트를 넘어가 볼게요. 괜찮으세요? 예, 재밌게 잘 네, 괜찮으세요? 네. 두 번째 프로젝트를 가게 되면은, 여기는 오피스 인테리어 프로젝트였어요. 네. 이거는 이제 실사죠. 왜냐면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완공이 된 프로젝트예요. 두 번째로 이 프로젝트를 넣었던 건 첫 번째는 공모전. 이건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뭔가 제가 실제로 지은 거를 네. 넣고 싶었어요. 이거 한다고 할 때 건재이가 반죽음 상태였어요. 네, 맞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 한창 이제 동병님견 했을 때니까.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토라노몬이라고 도쿄 그 센터 근처, 그때 도쿄역 얘기했죠. 근처, 에 있는 곳에 토라노몬 역에 새로 지어진 글로벌 스퀘어 빌딩 안에 들어가는 약간 투자회사 인테리어 프로젝트였어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약간 메인 컬러는 파란색이었고, 네. 이 회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했었던 거는 이제 미팅룸이 한 3개에 있을 거고, 집무실이 따로 있을 건데, 이거를 좀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제가 그때 도면을 그렸을 때는 이 미팅룸이 이렇게 좀 볼륨으로, 네. 덩어리로 이렇게 3가지의 덩어리가 어떤 넓은 공간에 널브러져 가면 그 널브러진 공간이 아닌 곳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라운지로 쓰고 일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예요. 참 주문이 두리뭉실하네요. 네. 근데 두리뭉실한 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건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타이트하면 그거에 맞춰주다 보니까 우리의 디자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르다, 빠꾸먹을 우쪽이랑. 가능성이 높아지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평면이 나오는데, 이제 평면이 보면은 약간 왼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뭔가 칸막이들이 막 보여요. 볼륨 같은 게. 그게 이제 미팅룸이, 큰 미팅룸이 하나 있고 작은 미팅룸 2명이 쓰는 미팅룸도 있고, 그
그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OA라고 약간 다과 아니면 프린트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따로 넣어놨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6명 미팅룸, 그리고 그 아래는 뭐 기계실, 서버룸,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게 되면 8명 미팅룸. 왜냐면 미팅룸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네. 화상 미팅을 할 수 있는 미팅룸이 있고, 아니면 그 1대1로 독대로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다 클라이언트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어. 이런 식으로 쓰고 싶다, 저런 식으로 쓰고 싶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이즈를 분별을 해가지고 만들죠. 디자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집무실이 있어서 자유롭게 뻥 뚫린 집무실이 있고, 이제 그 집무실 아래쪽에는 파트너, 약간 위에 있는 부장 위, 약간 이사급들이 네네. 개인실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이 건물의 가장 위쪽에 보게 되면 왼쪽에는 라운지, 약간 테이블이 좀 높은 테이블이 있어서 그 라운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집무실 위에를 보면은 사장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장 자리를 아래다 넣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 파트너들이 있는. 네네. 네, 근데 이 사장님이 사실은 영국에서 주로 체류를 해요. 일본에는 잘 안 오거든요. 일본인이긴 해요. 네. 근데 자기가 회사에 왔을 때 이렇게 직원들이랑 잘 어울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장들은 쓸데없는 사장 이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원치 않는 희망. 잘 오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불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방 속에 넣지 말고 이렇게 뚫린 공간에 넣어줘라. 그리고 저렇게 좋은 이렇게 방이 있는 곳은 오히려 저런 파트너들한테 제공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의 자리, 제일 좋은 자리는 저렇게 뚫린 공간에 저희가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가게 되면 이제 4가지의 사진이 나와요. 이제 가장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4개의 사진을 골라봤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미팅룸.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집무실과 미팅룸이 있는데, 미팅룸은 외부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으로 좀 빼고, 집무실 일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로비로부터. 네. 그래서 좀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좀 이렇게 분리를 했죠. 네. 그래서 왼쪽에 보게 되면 재밌는 거는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반사예요, 반사. 왜냐면 이번에 이 오피스 디자인을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이런 재료거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유리라는 물성과 함께 그 저희가 파란색 벽을 만들 때 이제 반사가 되는 재질을 사용했는데, 이런 주변, 여기가 이제 근처에 도쿄타워도 있고 이제 전망이 좋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반사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좀 디자인 그런 목적이었죠. 이거를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제안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억셉을 했죠. 단순하게 사무실 내부의 공간들이 어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내부를 봤을 때,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는 조명, 모든 전망들이 다 함께 어울리게 디자인을 한 거군요. 1년 반을 같이 하니까 보는데 내가 서당계라고. 내가 서당계. 내가 동명인계의 서당계야. 맞아요. 그걸 원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제 메인 16명 정도가 들어가는 미팅룸인데, 사실 이 책상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했어요. 이거 디자인하려고 가지고 힘들었는데 엄청 쿠사리 먹었어요. 이거 하다가 큰 실수를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게 2,500만 원짜리 책상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이 텐반, 그러니까 이 상판이 약간 대리석 같은 걸로 돌 까는 건데 네네. 예뻐요. 근데 이걸 짜는데 치수 이때 진짜 10mm, 20mm, 15mm 이걸로 이제 싸움하다가, 왜냐면 의자를 책상 의자의 핸들 그거를 책상 아래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그날이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제작합니다 하기 그 전날 저녁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사이즈가 안 들어간다. 그대로 만들었으면. 왜냐면 의자는 기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의자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넣으려면 630 정도가 필요해요. 높이가? 네, 63cm. 근데 제가 그때 도면을 그렸을 때 61.5cm로 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cm 차이로 의자가 안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빡이 친 거죠. 이제 제 선배가 와가지고, 건쟁이 이거 괜찮아? 그때 이제 식은땀이 너무 나가지고 그때 이제 급하게 수정해가지고 보내서 다행스럽게 이제 개선된
책상이 나왔고 이제 결과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정 안 되면 이자를 다 바꿀. 네. 주문을 해야겠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의자 같은 경우는 사실 클라이언트가 골랐어요. 이걸로 해달라고. 사실 이 의자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클래식한 나무 의자였는데 이제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등받이가 편하고 바퀴도 있는 거 해달라. 저희는 사실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 진짜로? 이것도 네. 이쁜데? 이거 이쁜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이 미팅룸 아래에 있는 지금 야경 있잖아요. 야경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좀 높은 테이블 네. 거기 있는 의자를 보면 이거구나. 느낌이 오죠. 어떤 건지 알겠다. 불편하겠다. 이거 그래 미안한데 솔직히 이게 더 맞아. 예쁘긴 해. 내가 봐서. 아 그래요? 잘 어울려 여기에. 저도 그렇구나. 한편. 그럼 뭐 다행인데. 우리 같은 무지랭이가 뭘 알겠어. 네,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런 비싼 테이블을 디자인하면 테이블이 좀 잘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오른 그 이 네 개의 사진 중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야경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미팅룸에 있는 곳에는 의자가 눈에 들어오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책상이 높은 이 테이블에서는 사실 의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테이블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좀 부수적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의자가 어떨까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찾아놓은 의자 보게 되면은 아 이거 예쁜데 이 말은 나올 거예요. 예쁜 의자를 찾아놨었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쵸, 회의를 회의를 해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이렇게 요구사항을 들어준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일하다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라운지 약간 쉴 수 있는 리플렉스 공간으로 해줬는데 아 이거 할 때도 이건 다 기성품이었거든요. 네. 네네. 이 그 재료 이 소파에 그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그 매테리얼을 텍스처 고르는데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 색깔을 골랐는데 회색 약간 밝은 라이트 그레이인데 되게 만족스럽게 잘 어울린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예쁘게 잘 어울린다. 이 옆에 구멍이 아니라 틈새가 있잖아요. 네, 오 좋은데. 네. 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누가 쉬고 있는지 관리. 사실 이게 마지막까지 없었어요. 그 왼쪽에 있는 칸막이 있잖아요. 네. 파티션인데 이게 마지막까지 없다가 사장이 요청해가지고. 이게 없으니까 이 여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모니터 거리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보여요. 컴퓨터 모니터가 책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마지막에 파티션 치시면 정말 예쁘게 나올 수 있고 마침 기성품으로 파란색 이게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네네. 진한 파란색 이거 치시면은 그 회사 건물 컬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마판에 쳤죠.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였고 이 다음 사진 보면 이제 문 네. 디자인인데 요거는 이제 포인트는 그 출입증 있잖아요. 회사 들어갈 때. 아 네. 그렇죠. 네. 아이디 찍는 카드 거? 네, 아이디 찍는 건데 요 출입증 기계에 그 브랜드 로고라든지 기기명이 안 보이게 만들려고 저희가 그 케이스를 다 짰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아이패드 케이스도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고 싶었던 작품으로 제가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출입증을 찍는 데가 어디예요? 출입증을 찍는 건 지금 이제 문을 보시면 문의 왼쪽 사진 왼쪽에 여기? 핸들이 있고 그 핸들 사이에 약간 은색 스테인리스인데 네. 거기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선이 있어요. 네. 바처럼 거기에다가 카드를 찍으면 문이 띵 열려요. 아 이게 인식기야? 네, 인식기예요. 그거죠. 첫 번째 사진 음. 여기가 그거잖아요. 아,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야 디테일한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미팅룸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쪽이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직원들 일할 때는 여기 그쪽으로 찍고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다. 네. 와. 근데 첫 번째 사진에서 지금 보니까 그 카드 리더기가 약간 흰색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칼라 글래스라고 색깔이 들어간 유리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검정색으로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수정을 해서 약간 베이지 색깔로 해서 그 스테인레스 은색이랑 좀 어울리게끔 마지막에 바꿨죠. 사소한 거긴 한데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네. 앞에 보여준 거는 실제로 사진을 찍은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이미지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계속 클라이언트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 나올 거다. 재질 이런 걸 다 검사를 하죠. 아마
자동차 쪽에서도 이런 렌더링을 많이 할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렌더링 작업 많이 하죠.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다음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짧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다음 프로젝트를 보면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경험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본에 와서 시게루반이라고 좀 유명한 건축가, 네, 저 이제 알아요.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도 수상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제가 일본에 온 이유이기도 하죠. 너무나도 좋아하는 건축가인데 이 건축가 사무실에서 한 3개월 정도 인턴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했었던 프로젝트를 좀 집어 넣어봤어요. 지금 넣은 프로젝트는 이제 햄릿이라고 한국에 마침 또 한국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한국 여주에 이제 나인브릿지라고 예전에 지어졌던 게 있었고 그 연장 프로젝트로 이제 컨벤션 홀, 그다음에 이제 콘도, 그리고 이제 러닝 센터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프라이빗한 콘도미디어까지 짓는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에 마침 참여하게 돼서 제가 했었던 것은 이제 그 콘도미디어의 약간 펜트하우스 이제 인테리어를 좀 도와주는, 그리고 지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면 좋을지 네. 약간 사실 인턴이라고 하니까 뭐 디자인의 제안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거기서 주어진 일들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서포트하는 일이죠. 근데 제가 그때 일했을 때 마침 제 사수가 약간 한국 분이셨는데 한국에서 산 적이 별로 없으신 한국 분이셨어요. 네. 자이니치? 약간 어렸을 때 뭐 중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뭐 미국에서 하다가 일본에 와서 일을 하는. 그래서 한국에서 산 세월이 제일 짧은. 약간 무늬만 네. 피만 한국. 근데 그분 덕분에 되게 이제 어쨌든 한국어도 좀 하시고 하니까 너무 편하고 재밌게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게 그때 인턴을 했었고 너무 그 기억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어가지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도 지금도 연락도 하고, 이게 마침 이제 프로젝트가 완공이 돼서 지금 이 시게루반 사무실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완공된 사진도 볼 수 있는데 네. 포트폴리오에 넣은 이런 이미지처럼 구현이 잘 됐어요. 뭐 이 회사는 워낙 좋은 사무실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학교 때 했었던 프로젝트를 하나 뒀어요. 네. 이제 이태원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이태원 특히나 그 한강진역, 그 이태원역 쪽 말고 한강진역 쪽에 그 꼼데가르 손길로 되게 유명한 길거리가 있어요. 약간 상업거리, 옷들 많이 팔고, 그 이제 한국의 리움, 그리고 이제 부자 피자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이제 그쪽에 오다 보면은 하나 그 현대자동차 건물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사이트에 이제 학교에서 프로젝트로 한번 이 땅에다가 우리가 제안을 해보자. 그냥 학교에서 노는 거예요. 뭐 여기 저희가 이걸 만들었다고 그 땅 주인이 이렇게 짓는 거 아니고요. 뭐 여기가 재밌는 땅이다 보니까. 왜냐면 이 땅이 재밌는 이유는 이거예요. 꼼데가르 손길, 거기는 되게 부자들, 되게 좋은 상점, 좋은 매장들이 있는 곳인데, 그 꼼데가르 손길에서 남쪽으로 살짝 내려오면 거기가 완전 언덕이거든요. 언덕이 비탈길인데 내려오게 되면 완전 원룸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거든요. 이 땅이. 네. 그래서 이 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어요. 마침 이 옆에는 그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고 카페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 건축학개론으로도 촬영지로도 유명한 카페고, 이제 여기는 한국의 유명 가수죠. 싸이의 소유물. 지금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프로젝트를 담당할 때는 싸이가 갖고 있다고 들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아 그래? 아, 정말? 또 그렇게 돼? 네. 어이구 세상 좁아. 네. 멀지만 밥 한 번 같이 먹어봤어? 이게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뜨기 전에는 약간 먹어봤어? B급 B급 감성?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치. 그때는 고등학교 축제 때 왔었어요. 그렇구나. 진짜. 근데 재밌었겠다. 뜨고 나서 안 오더라. 바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싸이 선배님이 아니라 싸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일단 이 프로젝트를 보면 재밌는 부분은 건물이 3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땅에 건물 3개를 지었는데 컨셉은 뭐였냐면 한 건물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건물들이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3개로 분동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은 좀 그라데이션을 볼 수 있는데 상업
상업적인 건물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흔히 루이비통이나 샤넬 이런 좀 고급 브랜드, 하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인면이 네. 파사드에서 쇼윈도에 별로 오픈을 안 해요. 왜냐면 이런 하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신 있으니까 들어와서 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대로 유니클로 네. 이런 좀 저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을 겨냥한 타겟팅한 브랜드의 경우는 완전 쇼윈도로 오픈을 하죠. 다 오픈돼 있지. 네. 그래서 이 필지에 들어가는 건물들은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서 혼합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면에 좀 다양화를 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성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층은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맨 위층에는 전체 3층을 다 사용해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이 들어오면 어떨까. 왜냐면 이 당시에 했었던 프로젝트가 그런 교수님이 건축주다. 그래서 너네들이 내가 건축주니까 나를 한번 꼬셔봐라 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컨셉으로 갔었던 건, 다른 친구들은 만약에 한 필지에 한 건물을 만들어 왔다면 저는 이 한 필지에 세 건물을 만들어 가서 네. 다양한 입주할 수 있는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약간 재밌는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했었죠. 그쵸. 그리고 또 주인된 입장에서 건물 한 채 있어요랑 거기에 건물 세 채 있어요랑 느낌이 다르니까. 하지만 내가 보기에 결국 채택된 건 수지일 것 같아. 근데 지금 실제로 안 지어졌던 박아줘, 아씨. 건축학교는 수지 이야기 한 거. 죄송해요. 다른 생각했어. 저는 순간 그거 생각했어요. 저는 그 자동차의 수지. 그 역시나 다 다르구나. 무섭다 우리들. 네. 여자 생각이나 내가 부끄러워진다. 아니요, 형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이 땅에 어떤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지금 이거랑 좀 느낌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베낀 건 아니고 나중에 그게 지어진 거니까. 그거 나중에 영상 올릴 때 같이. 그럼 좋겠다. 하면 좋을 재밌겠다. 그러면 이제 법정 소속 들어가고. 형이 이제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비슷하진 않아. 근데 이런 세동이야. 너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을 어디다 팔아먹었니? 근데 뭔가 좀 놀랐어요. 오, 네.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비슷한 아이디어로 했나? 그럴 때 있죠. 네. 그리고 이 저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룸을 계획을 했는데, 이제 조금 이 이태원이라는 지역이 좀 힙한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좀 세련된 원룸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도쿄, 이제 와세다 대학에 와가지고 이제 도쿄 디자인 위크라고 매년 약간 디자이너들이나 건축가 그리고 수많은 제품 디자이너들이 박람회를 했었던 게 있어요. 근데 2016년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2016년에 화재가 나서 아이가 한 명 죽었어요. 어머나. 네, 그 이후로 이제 도쿄 디자인 위크가 폐쇄가 됐는데 마침 일본스럽다 진짜. 네, 제가 그 도쿄 디자인 위크의 마지막 2016년에 참여를 했죠. 저희가 제작한 작품의 옆에 건물에서 그 화재가 있었고 제가 그날은 여기 상주하지 않는 날이어가지고 뭐 화재를 보진 못했는데 뭐 어찌됐든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당시에 이제 컨셉은 페어, 그러니까 2명 쌍둥이라는 컨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 시작은 그 페어라는 게 뭘까, 쌍둥이 아니면 2명이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 아니면 다리가 다친 사람이 누군가의 부축을 받는 거, 아니면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혼자 못 들 때 둘이서 같이 들고 가는 거, 아니면 어떤 평형을 잡는 거,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누군가의 손을 잡는 거, 이런 식으로 둘이서 같이 걸어가는 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파빌리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벤치, 구조물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시소, 2명이서 같이 앉아서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2명이서 같이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어떨까. 위험하잖아요, 떨어지면. 그쵸. 그래서 그 구름다리 아래에는 그쵸. 약간 그런 공기가 들어간 풍선을 저희가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고 재료를 어떻게 샀으면 그리고 어떻게 조립을 해나가는지를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성한 이 5개의 프로젝트는 이 정도로 설명이 되는데,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팁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네.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구현, 도면을 어떻게 그리고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생각을 하며 재료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본 사람이라면 아 얘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구나가 읽히잖아요. 네, 그쵸. 예, 그 다음에는 뭐 얘가 이런 경험도 있구나. 왜냐면 그 포트폴리오를 본 사람 입장에서 나도 없는 경험인데?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얘를 통해서 어떤 소스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쨌든 학교 그런 아이디어적인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도쿄 디자인 위크에도 한번 전시를 해봤으니까 나중에 사무실에서 이런 디자인 전시를 할 때 얘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회사에서도 좀 쫄깃한데 얘 뽑아도 뭔가 할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로 구성을 짜봤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때까지 이런 일을 해왔어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야 되네요. 자기의 네네, 인생을. 맞아요. 명함이에요, 명함. 저 결국에는 상대방한테 뽑혀야 되니까 맞아요. 어떻게 자기 어필을 하느냐.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를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네. 이렇게 건쟁이의 2부에 걸친 기복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건쟁이의 얘기를 들어본 이유가 있었죠? 네, 그쵸. 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제 본업으로 본업에 좀 충실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 동경민겐에 나와서 이렇게 패널로서 정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왠지 오늘이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 앞으로는 좀 카메오로 출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마침 또 외노와 제이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겁없이 한번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보고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진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의 자세한 이야기라든지 포트폴리오의 작성 방법, 그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네, 지금 약간 다들 졸린데? 지금 여기가 11시 반이거든요? 다들 졸린데? 티났나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값지고 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랬다면 정말 다행이죠. 네. 네, 저도 이때까지 건쟁이랑 오래같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 들은 건 처음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좀 더 이런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언제야? 작년 3월달부터인가? 그쵸. 벌써 그렇게 됐죠. 한 1년 3개월 정도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고 먼저 따버려. 농담이고요. 지금까지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아. 또 부려먹을 거예요. 오실 거잖아요. 맞아요. 네. 서프라이즈. 부려먹을 거예요. 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학업 네. 일단 가장 큰 목적은 학업이 아직 제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여서 좀 논문 마무리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살짝 발을 뺄 건데요. 그것만 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제가 일본에 있는 한 해는 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저도 큽니다. 학업 마무리 안 돼도 부를 거야. 네. 또 와야 돼. 다다음 주에 일단 부를까요? 그거 괜찮은데? 이 청취자분들이 얘 뭐야? 뭐 나간다면서 또 왔어? 이러시네. 내가 느끼기로 건쟁이 팬이 아직 제일 많긴 했어. 아 그래요? 너 아이고. 후원도 네가 제일 많이 받았잖아.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오늘 방송 끝을 내볼까요? 네. 뭐 진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1년 3개월 동안 매주 청취해 오신 분들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뭐 저도 일본에서 살면서 이렇게 동경인겐 하면서 진짜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되게 이게 2주일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게 힐링이 됐어요. 이 일본에서 생활하는 게 빠듯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생활 속에서 뭔가 진짜 집에 오는 느낌? 네.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제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전하는 것도 하나의 큰 목적이었지만 그것보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뭔가 얻어갈 수 있고 힐링될 수 있는 시간이 더 저한테 영향이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마지막 같은데 마지막이 아니니까. 또 올까요? 네, 또 올 거니까. 네. 예. 그럼 다음 주에 건쟁이와
11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건쟁이가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치면서 떠나가는데 얘는 또 얘대로 학업에 전념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저번에 시간이 하나 살짝 나가지고 제가 요즘에 가구를 엄청 그려요. 그 인테리어 할 때 이제 수납이라든지 책상 이런 거 가구 엄청 그리다가 하라는 방송은 안 하고 말이야. 잠깐 시간이 나서 최근에 로우 테이블 이제 침대 옆에 놓고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파에 앉았을 때 앞에 놓고 쓸 수 있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도면 다 그려놓고 이미지 만들어서 지금 제작할 수 있는 공장에 미츠모리 견적서 뽑아놓으려고 신청해놓은 상황인데요. 어떤 건지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 로우 테이블인데요. 재료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만드는 거는 나무, 네. 예, 목재로 만들어 볼 거고 이제 수납도 네. 가능하고 이제 앉을 수도 있고 그런 테이블인데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 한번 네. 실사로. 일단은 구상도만 보기에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 그래요. 역시나 감사합니다. 건축가가 만드는 테이블은 다르구나. 네. 그래요.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기나긴 건쟁이의 포트폴리오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왜너? 제이쿤이었습니다. 안녕. 또 볼까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